대사님, 최선희가 며칠 전에 예? 기자회견이라고 열어가지고 뭐 협상을 중단할 것을 고려 한다 뭐 이러면서 뭐 김정은이가 이제 뭐 중대 발표를 할 거라는 뭐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이나 뭐 했더라고요. 그래. 근데 그거를 또 북한 사람들한테는 알려주지 않고 외신들만 불러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걸 어떻게 분석하시면 좋겠습니까? 우리 외교관의 입장에서 이걸 좀 분석 좀 해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예. 그 전에 예. 지금 그 6월 27일 날 저녁 먹고 그렇죠? 하노이에서. 네. 예. 그다음에 다음 날 단독 회담하고 예. 그다음에 점심 먹고 확대해서 이렇게 나가는 계획이 다 잡혀 있었죠. 예. 근데 단독 회담하고 확대회담 하다가 확대회담 하는 중에 문제가 생긴 거죠. 점심하고 기자회견 다 이제 끝나고 일어서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점심 안 먹었죠. 글쎄 안 먹고 그러니까 네. 일어서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가만히 전체를 보면은 저쪽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 문재인이 짜고 트럼프 대통령을 속여서 자기들은 핵무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몇 가지는 이렇게 양보를 하고 그 소위 이제 핵 군축이 그게 그 핵 국가로 완전히 위치를 굳히고 그런 작전으로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실무회담도 하고 이런 게 다 탄로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막 점검을 누가 했느냐면은 그 폼페이오하고 현장에서 다 했겠지. 물론 거기 이제 존 볼트도 갔지만은 이게 핵을 폐기할 생각이 없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니까 에이 그건 안 돼.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북한은 소위 톱다운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실무진에서 뭐 티깍티깍하고 그냥 가만둬. 내가 그냥 트럼프하고 그냥 담판을 지면 그냥 몇 마디 말 이렇게 잘하면 될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웬걸 이쪽에서는 말로 받질 않았잖아요. 다 문서로 된 걸 다 해가지고 이거 다 해. 맞아요. 이거 아니면 안 돼. 그걸 보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최선희가 뭐 반박을 하고 저거 그거 다 이제 걔네들이 책임 추궁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김영철이가 당장 저거 뭐 쫓겨날지 죽을지 모르는 판이니까 지금 최선희라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하니까 그냥 거품을 개우고 그러는데 그 거품을 개우면서도 트럼프는 비난을 안 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금 착각을 하는 게 해가지고 이제 아직도 이렇게 미끼를 자꾸 던지고 그러면은 트럼프가 턱 그걸 이제 미끼를 챌 거다. 그런 그 소위 망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건 이제는 안 돼요. 그거를 그 말로 거기서 이렇게 파토가 났으면 혹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트럼프도 이제는 자기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는 걸 알지요. 그래서 트윗도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딱 해서 그걸 문서를 딱 줬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그 문서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결국을 완전히 비핵화한다는 거를 약속을 확약을 하고 시간표까지 내놓지 않으면은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기 문재인이라는 자가 그러고 그렇게 망신당한 거죠. 이거 완전 뺨 맞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피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결국 뭐 이번에도 어디 갔다 와서도 그렇고 이 누구야 최선희가 한 거 보고를 받고 다시 개성공단이 어떻고 금강산이 어떻고 뭐 다시 될 거. 눈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 못 말리는 문재인. 짱구는 못 말려. 그건 김정은이가 야만 이렇게 야단 맞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이 문재인 정권의 속성을 몰라 우리 이해란 박사가. 지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문재인 정권의 속성이 아니라 저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자존심이 없고 어떻게 저렇게 이 지각이 없냐.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인간들이. 그리고 보세요. 추미애인가 하는 아이가 엊그제 또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 그건 이 제재를 하는데 그것은 나쁜 짓을 제재를 한 거는 뭐 할 수 없지만은
금강산 관광하고 이 개성공단은 무슨 관계 있냐 그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교섭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돼요. 아니 그게? 금강산 관광 왜 중단됐어요? 아, 그거 핵하고 관련 있지. 아니 우리나라 사람을 아니 글쎄 핵하고 근데 핵하고. 개성공단 핵하고 관련 있잖아요. 관련 있어. 근데 네. 그것도 모르고 핵하고 관련 없는 건 다시 원래 한다. 추미애는 좀 그러니까 무식하잖아요. 이게 정말 얘네들이 그 지식 수준이나 정말 교양 수준을 다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추미애는 원래 무식하잖아요. 아니 얘기가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경수를 드루킹을 고소한 게 누구예요? 아니. 추미애가 고소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놈이 이제 가다가 아 이거 내가 미쳤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은 고칠 수 있어요. 그렇지? 모르잖아. 근데 이것들은 미친 짓 하면 그 미친 짓인 줄 모르고 있으니까 약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중요한 시선을 이제 국민들이 막 관심 두잖아요. 드루킹 사건 그것도 마찬가지고 김경수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번에 남북 회담 그 결렬돼 가지고 또 북미 회담도 미국 회담이죠 결렬되고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이 우리 현 정부가 이제 뭐 가운데서 뭐 잘한다 했던 것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 정부에 대한 또 문재인에 대한 그런 정말 이런 것 때문에 관심 많이 두고 막 욕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시선을 돌려버리는 거죠. 언론에서. 요즘 봐요. 지금 이것저것 막 터져버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지금 사실 나이는 다른 걸 지금 목적을 했는데 자기네한테 지금 또 부메랑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버닝썬이 오픈한 게 2017년 11월 달이더군요. 뭐가 오픈해? 버닝썬. 그 승리. 아, 버닝썬. 네, 그게 문재인 정권 들어서 오픈했고요. 네. 거기에 지금 아주 깊이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 전라도 출신 경찰청장. 총경이라는 거지. 총경도 있고 청장도 글쎄요.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걸 줄 모르고 했죠. 사실은. 그래요. 털고 보니까 자기 편이야. 그러니까 지금 항상 보면 뭐냐면 털고 보니까 자기 편이야. 국민들한테 지금 수법을 알았어요. 촛불 근데 어떻게 다 알았어요, 우리? 폭도. 아, 요즘 국민들은 뭐 텍스트 타니까 이제 알더라고요, 사람들도. 근데 사실은 이걸 지금 모르게 한다고 했지만 국민들도 이제는 옛날 같은 사람들 아닙니다. 이제는 다 깨닫고 아는 거죠. 오늘 보시죠. 지금 오면서 보니까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게 우리 무시 완전히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국민들도 있잖아요. 아무리 언론 분리를 지금 언론 통제하고 북한처럼 뭐 이런 사진 찍는 것처럼 문재인과 김정숙이 사진 내보내고 막 하는 사람들을 또 어찌 보면 북한 언론 같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가려볼 줄 알기 시작한 거죠. 더 중요한 거는 대학생들이 이제 대자보를 지금 대학마다 내걸고 지금 문재인이 잘못된 것들을 지금 조목조목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 유튜브가 우리 아들까지도 그러더라고요. 엄마, 보수가 유튜브 완전 장하겠더라. 이러는데. 그러면서 그 유시민 알릴레오가 국정 홍보초가 돼가지고 별로 인기가 없나 봐요. 그렇죠. 그렇지. 아니 그리고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노무현 재단인이라는 거 그냥 재단 아니야? 사설 재단. 걔가 뭐 국정의 최고 이슈를 갖다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딱 짜고 치고 하는 건데 그 우리 백성들이 이제 그거 구별을 하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저기 김 선생님. 네. 지금 제가 이번에 하노이 회담 그리고 네. 지금 최선희가 나와서 또 뭐 계속 지금 뭐 말하는 거 보면 지금 북한은 미국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네는 김정은이가 결심하면 뭐라다 되는 거니까 미국도 그냥 트럼프만 결심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쭉 놓고 봤을 때 예전에 북한에서 회담을 많이 했잖아요, 미국하고. 그러면서 항상 자기네 말로는 강연할 때마다 승리했다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1990년대도 이제 회담하면서 진행한 내용 가지고 물을 팍 차고 나왔는데 미국이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됐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미국도 이제는 북한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수법을 알기 때문에 거의 많은 정보를 이제는 딱 감추고 딱 이따가 터뜨리고 아마 이런 것도 이제는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북한 자체가 미국을 이제 다시 드래프 다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인터넷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북한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게 그렇지만은 미국이나 우리나 전 세계는 지금 인터넷 상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다시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건데 이제 모든 그런 사이트들, 왜냐하면 미국의 중요 이제 정보기관 사이트라든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다 정보를 찾아내가지고 진짜 이거 안에서 인터넷 속으로 하면 북한이 잘 가려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김정은이 하는 거 보니까 당황해하는 거 저날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될 것처럼 1초가 뭐 새롭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다음날 그래서 그렇게 뒤집어지는 거 봤을 때는
뭐 김정은과 그 측근들이 아직도 이제는 정말 그 미국의 그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이 어려워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사님 제 생각에는요. 예, 김정은이나 최선희 뭐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트럼프가 그 회담을 결렬시키고 나온 거는 트럼프 개인 생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폼페이오가 서류를 다 작성해갖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지금 최선희 나와서 볼튼하고 폼페이오 보고 지금 강도적 요구를 한다 그러면서 막 요구를 하고 트럼프는 관계가 좋다고 자꾸 계속 지금 치워주고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 뭐 그렇게 궁합이 잘 맞을 수가 없다. 이거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 겁니까? 뭐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궁합이 잘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요. 북한이 그 도저히 안 되겠구나. 네. 그렇게 하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오케이. 그럼 미국이 요구한 거 그 뭐지 가져와봐. 여기가 우리가 여기서 이것들을 어디까지 할 수 있어? 예. 100% 다 할 수 있어? 예. 우리가 10%만 어떻게 안 될까? 예컨대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래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갈 길을 가야지. 그런 갈라서는 방법이 있죠. 그 갈 길을 간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컨대 지금 그 미사일 시험 발사한 걸 만지작 하고 있잖아요. 핵실험 만지작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순간에는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제 트럼프가 그걸 그대로 볼 수는 없죠. 트럼프는 점잖게 말을 했어요. 아직도 우린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뻔해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누구 편이냐면 미국 편이 됐어. 온전하게. 제재는 그렇죠. 안 풀잖아, 제재는. 근데 까불어? 그러면 정말 끝장 봐야 돼. 그러면 우리 이걸 따르든지, 우리 기다릴게. 우리가 뭐 그렇다고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네? 아니, 절충을 뭐, 가져와. 답안지를 다시. 그러고 있는 거죠. 그 답안지를 다시 가져오지 않는 한은 미국이 다시, 우리 여기서 다시 바꾸게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대한민국에 이게 정태현, 문동인, 뭐, 한다 하는 이 인사들이 나서가지고 헛소리를 자꾸 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단계적 비핵화라는 거는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비핵화가 아니지. 아니죠. 단계적 비핵화를 하겠다는 거는 시간을 끌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약이 임기가 끝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추방시키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문제는 지금도 단계적인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문재인 자신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되지 않는 일을, 그러니까 그건 미국을 자꾸 이렇게 적으로 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갈 때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 문재인 자식아 너 저거하냐? 우리 친구 동맹이 아니잖아 너. 그러니까 바람났다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이제 당분간 안 하겠지만은 이게 지금 위험한 김정은에게 짝사랑에 빠져가지고 이거 완전히 미쳤어요. 우선 그 핵무기 자체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김정은 자체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지금 현재 북한의 그 정권 시스템이 있는 조건에서는 절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를 할 때는 지금 우리가 남한에서 말하는 우리 한국에서의 뭐 한반도 비핵화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미국에서 말하는 이제 북핵 비핵화 이 문제하고 다른 게 북한은 철저하게 조선반도의 비핵화잖아요. 우리는 비핵화 문제를 떠들 때 이제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김정은 정권을 이제는 완전히 붕괴시켜버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김정은 존재하면 절대로 비핵화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우리 정부라든가 미국도 이제 알 거라고 생각되는데 김정은하고 김정은이 목을 잡아줘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런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되지요. 북한 주민들한테는 저는 핵무기 자체가 북한 주민들한테는 핵몽둥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은 항상 어떤 생각들하면 핵을 만들었으니까 어찌 보다가는 터뜨려보면 다 죽겠구나. 그럼 북한 주민들한테도 지금 위협을 주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김정은은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한테도 지금 핵 가지고 몽둥이로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인질로 잡고 있는 인질로 잡고 있는 거예요. 핵.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대사님, 저는 외교관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비즈니스를 해보는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최고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 문제가 자꾸 깊이 관여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없죠? 없고, 네. 그건 이미 이제 판이 결정은 됐어요. 네. 미국이 이제 다시 돌이키기 어려워요. 그렇죠. 북한은 그건 뭐 혼자 하는 체제니까 돌이킬 수 있지만 지금 미국이 이번 그 하노이 회담 결과에 대해서 여야가 합쳐서 환영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잘했다. 네.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 그렇죠. 그게 혼자 그냥 이상한 얘기해가지고 또 어중중하게 타협을 하면은 그건 정말 아주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아주 잘한 건데, 그렇게 이제 지금 일단 저쪽에 다른 뭐 지금 뭐 탄핵 문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는 별도고, 이 핵 문제만큼은 잘했다. 근데 이걸 잘한 걸 점수를 유지를 해야지 그걸 다시 이상한 짓 하면 트럼프가 정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미국은 잘한 거고 그것을 지금이라도 문재인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힘을 얹혀줘가지고 당신 말이 정말 맞다. 나도 힘 닿는 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문재인은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에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불안하고 이 정권을 빨리 이제 끝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어찌 보면 일부 정치인들, 우리 문재인 대통령 비롯해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 일부 정치인들, 우리 언론들 보게 되면 이 대한민국에 북한 노동당 지부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우리 언론도 보게 되면 조선중앙 통신사의 한 개 그 통신방송 나팔을 부는 언론 나팔수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착각이요, 제가. 이게 살고 있는 게 내가 잘 살아왔던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가 있는 나라가 맞긴 맞냐. 그리고 나는 공산 독재라는 독재라는 것만 머릿속에 있었다는데 이 민주주의라고 말하면서 독재를 실시하는 민주독재라는 표현, 이런 문구가 과연 우리한테도 좀 한번 담론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이제 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공산화 세력들이었다는 게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사님? 누가? 민주화 한다고 떠들었던 것들이 다 공산주의 만들려고 지랄했던 것들이지. 그게 무슨 민주화는 무슨 개뿔입니다, 진짜. 그렇죠. 이것들이 더 독재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권의 속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정권은 민주주의, 우리가 쭉 해왔던 자유민주주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세 세습 독재를 동경하고 그 체제하고 맞춰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한 아주 불순한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력들을 우리가 이제 다 이제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 일단은 명단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 지금 다 드러났을 때. 아니, 글쎄. 다 기회가 좋아요. 네, 기회가. 이거 어떻게 다 또 찾아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권을 빨리 종식시켜야 되고 정권이 종식된 후에는 이러한 공산주의 분자들을 다 토벌을 해야 돼. 토벌을.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드는 게 있잖아요. 네. 북한보다도 오히려 대한민국이 일제 때 그때 더 많은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빨갱이 세력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은 갔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소요를 일으키다가 그다음에 일본 갔다가 좀 북한에 또 간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고도 나머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머리 숙이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가피를 쓴 게 민중이라는 말 가지고 가피를 썼는데 실제 민중에서 그 동그라미 이응을 뽑아버리고 지금 민주라는 탈을 쓴 거예요. 겉으로는. 민중이라는 걸 껍데기를 써가지고. 근데 실제 보면 진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사람들 하는 게 진보라고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언젠가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너희들 아무리 진보라고 떠들면서 비단보자기로 더러운 똥을 감싸봐라. 그래도 거기서는 냄새가 비단보자기 쌌다고 냄새가 안 나겠냐. 진짜 냄새가 나기 시작했던 게 이제는 거의 이제는 국민들 자체가 알 정도로 된 거죠, 이게. 네. 진보라는 이게 언어 자체를 사람들 쓰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게 정말 언어 도단이고요. 사실 이게 국민들도 이제는 그들한테 진보라는 그 아까운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사실. 네, 사실은 지금 한반도를 위협하는 가장 그 중요한 그 핵을 폐기하도록 하는 데는 아주 그 부정적이고 또 북한 주민들은 물론이고 탈북자들까지도 지금 탄압하는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지금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달은 지고 비가 내리는데. 그건 아주 상당히 문학적이고 시적인 예. 표현인데 예. 그 오늘날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표시한 거라고 보여요. 예. 한미 동맹은 지금 뭐 이렇게 어디로 달려가나 뭐 하여튼 저는 황교안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줄 몰랐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달은 지고 비가 내리고. 나는 지금도 그 80년대 그때 이제 북한에서 많이 봤던 전두환을 찢어주기로 하던 그런 구호가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그대로 지금 재생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북한은 항상 이제 욕할 때마다 일본을 또 많이 오겠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 우리 한미일 동맹, 삼각동맹은 진짜 우리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는 그런 이제 국제적인 동맹인데, 그 동맹을 깨뜨리는 북한의 그 입장을 그대로 지금 반영해가지고 요즘 계속 일본한테 압박하며 지금 뭔가 지금 일본과 관계도 지금 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지나갔지만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되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 상황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게 옳고 그르고 어느 게 중요한가 선차를 봐야 되는데, 북한의 핵이라든가 생화무기는 언급도 안 하고 북한 인권 문제도 언급도 안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문재인과 이 그 정치 한마디로 쓰레기라고 봅니다. 그 쓰레기들이 지금 이 지구 땅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말고요, 지구 땅이 없어져야 돼요. 이제는 그게 어디가 산생하면요 또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전복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우리 김영수 선생 말씀에 전적으로 난 공감합니다. 네. 어쨌든 뭐 악마들이 아무리 이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발광을 해도 재헌국회 때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유튜브라는 이 정말 희대의 선물을 또 주셔서 저희들이 언론이 빼앗겨서도 결코 언론이 빼앗긴 게 아니고, 좀 사람들이 TV 다 안 본대요. 유튜브만 다 본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김정은이 저 별거 아닙니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문재인 따라가나요? 달은 지고, 황교안 대표님의 말씀이 아주 의미할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달은 지고 비가 내리는데 빨리 그 달이 지기를 바라겠고요. 사실 달은 날이 밝아지면 모든 사실이 드러나면 지기만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지는 것 같아요. 버닝썬 터져 나오고 드루킹 터지고 미투 터지고. 거기 저 한교안이 거기에 빛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빛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빛이 있으면 달은 보이지 않아요. 달은 지고. 지금 그래서 달이 지기 시작하니까 버닝썬도 보이고 드루킹도 보이고 미투도 보이고 손혜원도 보이고. 어두운 세상. 암흑 세상에서 보이는 게 달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암흑 세상입니다. 우리가 좀 국민들도 힘을 내면 그 암흑 세상이 물러가면서 동시에 달도 물러가고, 그리고 이제 밝은 여명, 새 아침이 올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또 태양을 북한에서 빼앗아가지고 북한에 태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뜨거워서 못 산다는 거 아닙니까? 태양이 몇 개씩 들러붙어가지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통일대학과 저희가 해병대 이제 한미 연합훈련에 후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성의가 또 미군들을 격려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자그마한 작은 이런 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유통일 칼리지 열심히 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는데요. 조금만 더 모이면 서대문교회에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적게 모이면 능남합상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또 강사님들을 많이 모실 수 없어서 실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피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30명을 모아서 우리가 기존에 기획했던 대로 하루에 2분의 아주 유명한 강사들을 모시고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